운동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왼쪽 하단에 요 띠 보이시죠? 요 띠요. 요 띠에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뭐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쭉 나옵니다. 여기서 등각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캐도 마찬가지로 혹시 이 형상이 등각도로 했는데 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아래쪽에 있다거나 이때 오토캐도 똑같이 휠 버튼 더블 클릭하시면 마침이 됩니다. 어디를 가도 더블 클릭하시면 마침이 되고 단축키는 컨트롤 E 버튼으로 맞추시면 돼요. 자, 3D 형상 가공하실 때는 좀 되게 단순합니다. 우선은 모재 설정 먼저 해볼게요. 오른쪽을 쭉 가져가 보시면 여기 모재 지그 아이콘. 소재가 어떤 거냐면 거진 뭐 이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모재 지그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자, 자동 모재 설정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 조합기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여기 박스 옵셋은 다 0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공구를 세팅을 해서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자, 왼쪽 하단에 요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부분이 Z고 여기 부분이 Y고 여기 부분이 X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등각도로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항상 등각도를 보면은 어디가 X, Y인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재를 설정했는데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되게 중요해요. 다이스에다가 이렇게 물릴 것이냐 이렇게 물릴 것이냐. 다이스가 보통 저희가 가로로 딱 물리기 때문에 다이스를 만약에 이렇게 세팅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소재는 이렇게 물리겠죠. 그럼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상태로 물려도 돼요. 근데 혹시 다이스를 이렇게 물리신다고 그러면 항상도 이렇게 풀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탑으로 봤을 때 평면도로 봤을 때 다이스는 이런 식으로 물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려지겠죠. 네. 그 다음에 원점은 좌측 하단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원점은 엣지캠의 원점은 인위적으로 지금 여기로 되어 있어요. 항상 0,0,0이 저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이 포인트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여기 변환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다이나믹 옵션을 체크를 해볼게요. 되셨나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는 순간에 커서의 모양이 뭔가를 선택하라는 커서의 모양이죠. 사각박스의 포인트. 자, 이때 옮길 형상을 전체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물론 그때 말씀드렸지만 자, 오토캐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선택을 해야지만 걸리는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근데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거는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형상만 선택이 돼요. 자, 제가 다이나믹으로 이걸 전체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고 이렇게 선택을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 안 되죠. 아무것도 선택 안 되죠. 근데 제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선택한다 그러면 걸리는 모든 것은 선택이 다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토캐드 방식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선택하시려면 항상 오른쪽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해주시는 게 되게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엣지캠은 항상 법칙이 있죠. 항상 뭔가를 선택하시면 그 다음 넘어가기 위해서 엔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엔터. 자, 엔터를 누르신 다음에
좌측 하단 원점의 포인트가 요 포인트죠. 지금 커서의 모양이 어떤 일정한 포인트, 아니면 위치, 아니면 모서리를 선택하라는 커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 요 포인트, 저처럼 노란색 박스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여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한번 노란색 박스 나올 때 클릭해 보시면 이게 좀 움직입니다. 움직이시죠?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 위쪽으로 이게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런데 항상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하시려면은 이 찍은 위치를 나는 인위적으로 키보드 X 예, 제 거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키보드 X 또는 키보드 Y, 키보드 Z 한번 딱 눌러보시면 창이 하나 뜨실 거예요. 좌표 입력 창. 예, X 또는 Y 또는 Z 한번 눌러보시면 네, 000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방금 아까 선생님께서 잡은 그 포인트는 원점으로 이동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냥 옮겨주시나요? 네. 자, 이렇게 옮기셨으면 이제 원점이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설정하실 게 없습니다. 바로 가공 모드 넘어가시면 돼요. 가공 모드 넘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키보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누르시면 저처럼 여기 가공 모드가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또는 이걸 하셔도 되는데요. 또는 키보드 커서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 쭉 위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 가공 모드 보이시나요? 이거를 클릭하면 똑같습니다. 자, 기계 타입은 밀링에 포스트는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버전이 2010인데 2009 R1 프로밀 고 G01 올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포스트가요, 이 기계에서만 쓸 수 있는 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43이라던가, G41, 42라던가, 그런 경보전, 길이 보전 같이 나오지 않고, 풀체인지, 뭐, M06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G54라던가, 그런 쓸데없는 그 G코드가 나오지 않는 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 H킴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PC에 설치되어 있는 H킴 안에는 프로CNC 있죠. PROCNC라는 MCP 파일이 있습니다. 그게 업그레이드가 된 게 그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 부장님께서 이제 쓰던 PC라던가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쓰는 PC H킴 딱 띄워보면은 버전이 12.5 버전인데 12.5 버전에는 ProCNC.MCP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 기계에서 쓰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이게 더 버전업이 된 포스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딴 거 설정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저는 바로 넘어가는데 부장님께서는 그냥 안 넘어가실 거예요. 차에 나오시죠? 이거는 엣지캠이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포스트가 설정이 되는 거. 몇 번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설정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포스트 이름이 뭐냐, 어떤 거 설정할 것이 하는데 그냥 캔슬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석창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선 중간에 여기 시퀀스가 되어 있는지, 시퀀스 쪽으로 들어가 있나요? 여기. 그리고 요 위쪽에 시퀀스 2009 R1 프로밀 G01 올로 되어 있으시죠? 학생들이 혹시 이 부분이 만약에 TMV40A라던가 아니면은 뭐 파낙 CNC라던가 아니면 샘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G코드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애들이 이제 G코드 프로그램을 다 짜고 나서 아니면은 뭐 캠 데이터 설정을 다 했는데 시뮬레이션가 다 나왔어요. 근데 G코드가 이상해요. 그러면 요게 훈련어그였습니다. 이건 학생들과 똑같아요.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작업하실 거는 황삭 가공입니다. 황삭 가공은 이게 황삭 자동 가공입니다. 예, 클릭하신 다음에 황삭 자동 가공 클릭하시면 가장 먼저 가공할 형상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람 얼굴을 선택해 주셨죠? 선택됐으면은 엔터를 한 번, 그리고 한 박자를 쉰 다음에 또 한 번, 두 번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창이 나오시나요? 한 번 더 엔터. 네. 지금 창 뜨셨죠? 그러면 저는 창 취소를 누르고 저만 취소를 누르고요. 왜 엔터를 두 번을 눌렀는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황삭 자동 가공 클릭하면은 가장 먼저 좌측 하단에 뭐 가공을 해달라고 뭔가를 선택하라고 영문이 좀 나옵니다. 가장 먼저 형상을 뭔가를 선택,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엔터를 딱 눌렀어요. 자, 한번 눌렀죠? 그 다음에 좌측 하단 보니까 가공 영역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형상을 가공할 건데 공구가 굳이 여기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여기가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형상을 가공을 하되 울타리를 좀 쳐서 가공을 하겠다. 어느 영역까지만. 왜냐면은 쟤처럼 왼쪽에 인덱스가 달려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이스가 뭐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은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캠션 용어로서는. 울타리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모재라는 거를 인식을 할 거예요. 이런 모재, 요 외곽, 이 모재 있죠? 아까 설정했던 이 모재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공 영역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엔터를 누르는 겁니다. 조건값 저랑 똑같이 주실게요. 자, 일반 쪽에서는 우선 절삭 방법 상하향 주신 다음에 공구 직경은 30%만 주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조합기에서 가공하실 때 똑같이 주시면 돼요. 황삭이든 정삭이든 단삭이든 똑같이 주시면 돼요. 여유량은 0.4 황삭이기 때문에 Z 여유량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공차는 0.01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얼굴 형상 이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마를 만약에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이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공차 투르런스라는 거는 실제 확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 있겠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이 라운드의 길이와 이 실제 가공했을 때 요만큼의 거리가 0.0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 형상도 되게 매끄라고 라운드 되어 있는데 실제 현미경을 확대해보면 딱딱딱딱 쏟아져 있어요. 그게 공차가 뭐 1000분율까지 될 수 있고 10,000분율까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억짜리 고가의 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0만 분의 1까지도 틀어놓을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이 공차 제어가 10만 분의 1까지도 해요. 근데 이 공차는 그냥 100분의 1 정도만 해주셔도 기계에서 제어를 또 그만큼 못 해주기 때문에 머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분의 1 정도만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공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예. 중요합니다. 모듈 선택 체크 꼭 해주셔야 돼요. 황삭 가공하실 때는 모듈 선택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공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동속도 1000. 지금 공구 물려져 있는 게 6파입니다. 그리고 조건값은 18,000 정도 주세요. 기계가 RPM이 24,000까지 나오는데 2만은 그냥 안 넘기시는 게 좀 기계의 부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6의 3. 근데 이 6의 3으로 준다 그러면은 이 형상이 100% 구현은 안 됩니다. 코너 쪽에 잔삭이 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좀 해드리자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4파이 브랜딩이 좀 굉장히 좀 심플하게 잘 나옵니다. 네, 우선은 209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깊이 설정, 안전 높이 10, 시장 높이와 깊이 설정 00을 주시고 절임량은 2mm로 주겠습니다. 절임량 2mm. 자, 절임량은 2mm인데 혹시 2mm로 가공을 하다가 좀 많이 떤다거나 그러시면은 좀 더 줄여주시면 돼요. 이게 어떨 때가 나오냐면 지금 6파이 브랜드미 공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걸 2mm 한 번에 접으면 약간 좀 떨어요. 소리도 좀 튀기거리고. 그러실 때는 절임량을 좀 적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구는 최대한 짧게 물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되셨죠? 자, 저는 지금 봤을 때 부족분이 사용 체크되어 있는데 부담이 없으시죠? 이건 버전 차이입니다. 제 건 2010 버전이고, 이 친구 건 2011 버전이고, 부장님 건 2009 버전이에요. 근데 버전이 이게 높다고 해가지고 좋은 기능이 추가된 건 아니고요. 그냥 매년 이제 오토캐드처럼 버전이 되는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상으로는 그게 크게 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잡아왔으면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좌측 하단에 모듈 선택, 아까 모듈 선택 체크를 하라고 체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듈은 커서를 쭉 가져오시면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라인이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체인으로 딱 잡히나요? 선택이 되었다 그러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또 한번 엔터를 눌러주시면 오른쪽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 엔터 안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엔터와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황삭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자, 황삭이지만 저 공구 하나 가지고 환경석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공구 가지고 똑같이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자, 황삭 가공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형상 자동 가공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는 모듈을 따로 체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삭 가공 같은 경우에는 모듈을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울타리를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우선은 가공할 형상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엔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해볼까요? 엔터.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공 영역, 좌측 하단에 가공 영역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때 똑같이 이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되셨나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엔터. 그럼 창 나오셨나요? 그럼 조건값도 똑같이 한번 줘보겠습니다. 일반 쪽에서 공차 좀 주시고 반지름 1만 주겠습니다. 이 반지름 1이라는 거는 공구가 1이라는 게 아니고요. 공구가 진입을 할 때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좀 꺾어가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부드럽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구가 온라인이 안 맞으면은 공구가 좀 더 커지지 않습니까? 100분의 1이라도. 그래서 직선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나 직선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자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들어가면은 그 자국이 최소한으로 되면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름 값을 좀 주게 됩니다. 이건 사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공구 쪽 가보시면 공구 조건은 똑같습니다. 공구 조건은 똑같이 속도도 똑같고 RPM도 똑같고 됐나요? 그 다음에 깊이 설정은 안전 높이 10, 절임량은 0.3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한번 눌러주세요. 뭐가 나오셨죠? 보시면 이 형상 가공 쪽에 커서를 가져가시면 지금 풀패스가 나온 형상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형상 가공이 하이라이트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형상 가공까지가 되었다 그러면은 마지막 거 평행 가공 딱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평행 가공입니다. 네, 형상 자동 가공이고 그 다음에 평행 가공입니다. 클릭.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공한 형상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라던가 아니면 엔터를 한번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외곽 바운더리도 똑같이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 주세요. 그럼 저처럼 또 창이 나왔나요? 네. 그 다음에 절삭 방법을 상하향. 지금 피치는 3% 또는 4%로 주시는 게 면이 가장 좋습니다. 퍼센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좀 깨끗한 면을 보여할 수가 있는 반면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한 3, 4% 정도만 주시면 돼요. 여유랑 주지 마시고, 자, 반지름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행 가공에서는 주지 않으셔도 되고, 레이스 각도가 좀 중요하죠. 45도. 형상을 가공을 하는데, 레이스 각도를 0도 정도 준다 그러면 항상 가로 방향으로 가공하면 돼요. 45도는 이렇게. 만약에 90도로 한다 그러면 세로로 됩니다. 그리고 공구는 조건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깊이 설정, 안전 높이 10만 주겠습니다. 시작 높이와 깊이 설정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0도 주지 않으세요. 네, 안전 높이만 항상 시작하는 그 위치만. 그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위를 쫙 덮는 풀패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은 공구가 실제 움직이면서 가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가공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클릭하시면 또 다른 창이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여기 토글 스피드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어요. 시계 표시 보이시죠, 형님? 그거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나오실 겁니다. 저처럼 이거를 확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오죠. 이게 공구가 움직일 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최대가 아니고 최소로, 예, 지금 최소 되어 있나요? 처음에는 최소 되어 있죠. 한번 이렇게 뺐다가 다시 이제 최소로, 예. 그 다음에 스타트 한번 딱 눌러주시면 스타트 한번 딱 눌러주시면 여기 있습니다. 공구가 이제 와가지고 좀 천천히 오시면은 이제 좀 빨리 있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공구가 이제 황삭 가공이 이루어지면서
가상으로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3D) 형상 가공할 때는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공부가 진입을 할 때 어디부터 진입하는지 그리고 바깥쪽부터 안전하게 진입이 되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지금 황삭 가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공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굳이 이 시뮬레이션의 기능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여기서는 창을 끄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창 끄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아까는 가공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왼쪽 보시면 도속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거는 똑같은 창이지만 형상이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스타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쭉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가공이 다 된 형상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파이 브랜드밀을 가지고 이 70에 55에 30T의 아크릴 소재의 6파이 브랜드밀로 가공을 했을 때는 이렇게 형상이 완성이 됩니다. 보시면 코너에도 라운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눈 쪽 부분도 뭐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죠. 근데 이제 이 공구를 6파이가 아니고 4파이로만 하신다 그러셔도 형상이 좀 디테일하게는 나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황삭, 형상, 평행이 있죠. 이 세 개를 가지고 부장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저기 있는 형상도 모든 형상 다 가공할 수 있어요. 지금 했던 이 조건값을 가지고 소재만 만든다 그러면은 이 조건값만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세요. 엣지캠에서만. 뭐 인벤터도 그렇고 뭐 다른 모델링 그렇고 제가 드리는 모델링도 그렇고 항상 원점만 잡으시고 황삭 가공, 형상 가공, 평행 가공만 딱 적용시키시면 저 바이스에서는 모든 게 다 가공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잔삭이 되게 디테일하게는 나오진 않지만 하나 가지고는 형상 구현은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3D에서 이걸 작업을 다 하셨으면 이제 USB라던가 파일에다가 저장을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NC 데이터 출력입니다. NC 데이터 출력 아이콘 클릭하시고 여기 찾아보기 아이콘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이 찾아보기 아이콘의 기능은 내가 이 NC 데이터가 나올 건데 이 NC 데이터 이름을 어느 경로에다가 저장할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저는 그냥 알아보기 쉽게 얼굴 형상 6파이 브랜드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뭐 더 좀 디테일하게 한다 그러면 사이즈도 70에 55에 30으로 하겠다. (75) 생성하겠다. 저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공구 이름 있지 않습니까? 밑에 공구 이름 있으시죠? 예. 보시면 이 공구 이름 밑에 T1 밀린 공구 엔드밀 하나만 있으시죠?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보면은 공구를 하나하나 설정할 때마다 공구를 1번으로 하는 학생이 있고 2번으로 하는 학생이 있고 0번으로 하는 학생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저는 1번 공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황삭과 형상과 평행 가공이 다 1번의 공구입니다. 하나밖에 안 물려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0번 한다던가 2번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분리가 돼버립니다. 뭐 그 T코드가 나오진 않거든요. T01, T02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이 1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떴다가 그 다음에 공구가 바뀌는 시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공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작업을 하게 돼요. 예. 예. 그러실 때는 취소 누르신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황삭이든 형상이든 평행이든 황삭 아무거나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선택이라 나오죠. 그러면 혹시 이 방금 내가 설정했던 이 안에 조건값들을 뭔가 다른 형상에다가 다시 접목시키고 싶다 그럴 때 다시 체크하는 건데 여기서 안 하니까 그냥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고 쪽 가보시면 되겠죠. 공고 쪽에 1번으로 저는 되어 있는데 부장이 1번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1번 되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취소 누르시고 이제 형상 가공으로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확인 공고 쪽. 예. 예, 1번 바꾸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여기 NC 데이터 출력.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예, 이름 다시 설정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공고 이름이 1번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공고가 그러면 이 세 개의 공고가 다 1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다시 들어오는 거고 확인하는 거고요. 자, 그럼 확인 눌러볼게요. 자, 지금 돈으로 넣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뭐 번호가 몇 번이냐? 뭐 예를 들어 학생의 번호가 될 수도 있겠죠. 이 학생의 번호가 몇 번이냐? 학생 번호가 만약에 35번이다. 35번 눌러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케이. 안 누르고 오케이 하나. 안 누르고 오케이 하면 무조건 1번으로 됩니다. 예. 오케이 누르시고 1번에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창이 나오시죠. 이거는 그 학생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박정수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G코드가 쭉 이제 생성이 되죠. 네, 좀만 기다리시면 이게 그 데이터가 쭉 나오됩니다. 용량이 좀 많겠죠. 다음에 쓰이기 때문에 이거요? 예,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때 제가 전시 나갔을 때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G코드가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 뭔가 잘못 넣었네요. 피드 8000으로 넣었네요. 제가 800으로 놨어야 되는데 피드 8000으로 놨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바로 그냥 수정을 하는 거죠. 공고를 8000이 아니고 뭐 800으로.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바꾼 다음에 다시 NC 데이터 출력해서 그냥 저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뽑은 G코드 데이터가 있는데 덮어 씌우겠냐? 예. 그러면 또 그냥 막 연산을 하죠. 그래서 G코드가 나오면 네, 덮어 씌우겠냐? 그래서 저희 엣지캠을 쓰실 때는요, G코드는 수정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저희도 그닥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캠 같은 경우에는 막 G코드 다 하고 나서 막 첫머리와 끝머리 막 퍼센트를 막 지웠다 뺐다 막 안에 뭐 지사선을 넣었다 뺐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G코드 자체를 아예 그냥 쓰지 않게끔 시뮬레이션에서만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냥 그 파일 그대로 그냥 쓰실 수 있게끔. 물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겠죠. 학생들 좀 봐야 되겠죠. G코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G코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G54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G54로 바꾼 다음에 NC 데이터 얼굴 형상을 이름을 아무렇게나 바꾸고 한번 G코드를 한번 뽑아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지금은 뭐 T01, T02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T01, T02 뭐 그런 게 나오죠. 연산을 쭉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T54는 뭐냐면 TMV40A라는 그 있지 않습니까? 옛날 게 G12.5 버전 같은 게 TMV40A라는 포스트가 있는데 그 포스트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G54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G91, G30, Z0, 그 다음에 M06, T01 해가지고 한 줄 블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G91, G30, Z0, M19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아래 블럭에 M06, T0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항상 G코드를 짤 때마다 원점까지 올라가는 것과 따로 풀체인지 되는 것 따로 그냥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옛날 기기에서도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네요.